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장 분비물질 중 포만감과 관련된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식욕 그리고 섭식 행동과 관련된 조절 중추는 바로 시상하부에 해당이 됩니다. 하이포살라무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오른쪽에다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살라무스, 시상에 해당이 되죠. 이 시상의 아래쪽 하부를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하수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림이죠. 어쨌든 이 시상하부가 바로 식욕과 관련된 조절 중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상하부에 다양한 부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포만 중추가 있는데요. 세타이어티 센터라고 합니다. 이 중추는 음식이 제공된 경우에도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의 다양한 부위 중에서 이 포만 중추는 VMN에 해당이 되는데요. 벤트로 미디얼 뉴클레어스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한 번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섭식 중추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딩 센터라고 하죠. 이 피딩 센터는 시상하부의 LHA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레터럴 하이포살라믹 에어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에는 다양한 뉴클레어스의 모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VMN, 벤트로미디얼 뉴클레어스가 바로 포만 중추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LHA, 레터럴 하이포살라믹 에어리아가 바로 섭식 중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포만 중추와 섭식 중추로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에 활골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arcuate nucleus, 약자로는 우리는 ARH라고 쓰고요. 한국말로는 활골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포만 중추 그리고 섭식 중추로 가게 되는 다양한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죠. 자, 위치랑 한번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제가 옆에다가 대강 좀 그려놔 봤는데요. 시상하부를 좀 확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그려본 그림이에요. 얘가 피추이터리 글랜드, 즉 뇌하수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살라무스가 존재하고 있겠죠. 여기가 바로 시상하부에 해당이 됩니다. 시상하부는 크게 네 부위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맨 밑에 위치하고 있는 애가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의 위치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 부위 정도. 그리고 그 위쪽으로 벤트로미디얼 뉴클레어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요걸 단면으로 제가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뇌가 있고 좌우 방구가 이렇게 있죠. 요 가운데 단면을 보게 되면은 서드 벤트리클 제3뇌실이 있게 되고 이 양쪽으로 요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살짝 위쪽으로 포만 중추인 벤트로미디얼 뉴클레어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레터럴 섭식 중추인 레터럴 하이포살라믹 에어리아는 바로 이 옆쪽에 이렇게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뉴클레어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식욕과 관련된 중추들만 간단히 그려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떠한 식욕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을 거고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일단은 이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 하나는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포만 중추와 섭식 중추로 또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뉴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가 있고요. 영어로도 적어드려 보자면 아노렉시제닉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렉시제닉 뉴런이라고 합니다. 각각 두 종류의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대표적인 게 POMC를 약자로 쓰고요. 프로, 오피오, 멜라노콜틴이라는 뉴런과 그 다음에 CART, 코카인, 암페타민, 레귤레이티드, 트랜스크립 그리고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는 NPY, 뉴로펩타이드 Y 그리고 AGRT, 아고티 릴레이티드 펩타이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서 각각 이런 POMC, CART, 그 다음에 NPY, AGRT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욕 억제 신경세포와 식욕 촉진 신경세포를 자극을 시켜주는
분비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렙틴이라는 애는 바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체지방량에 비례해서 분비가 됩니다. 렙틴이라는 애는 체지방량을 감지를 해요. 체지방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까지 올라가서 뇌에 있는 BBB를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 있는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의 신경세포에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알큐에이트 신경세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신경세포는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렙틴이라는 애는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식욕을 조절하는 분비 물질 중 첫 번째 렙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를 하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슐린도 식욕과 관련이 된 물질입니다. 이 인슐린도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는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또한 식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포도당이 생겨나게 되면은 포도당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인데, 즉 포도당이 늘어났을 때 인슐린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음식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식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렙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로 지방량이 많다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더 음식물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인슐린의 분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즉 계속적으로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단기적으로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렙틴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량을 감지하는 거죠. 인슐린은 포도당을 감지하는 거고 체지방량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장기간 식욕 감소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물질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GLP-1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소장에서 L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합성이 되고 분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여기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에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GLP-1은 인크레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형 당뇨병 치료 재료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즉 GLP-1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식욕 억제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크레틴으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죠. 그래서 제2당뇨병 치료 재료도 사용이 되는 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얘가 다이어트 약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조금 해드려 볼게요. 혹시 다이어트 약인 위고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위고비라는 약의 성분이 바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바로 GLP-1의 유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LP-1이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유사체로 만들어서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이 돼서 나온 약이 바로 위고비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조금 이슈가 되는 약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GLP-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고 그 음식물이 소장을 이제 자극을 시키게 되면은 이 소장에서 합성이 되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 우리 인체 내에서 생긴 GLP-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우리 인체에는 또 DPP4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비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분비가 되고 나서 수분 내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한 게 세마글루타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23년에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위고비 전에 오젬픽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얘는 원래는 제2당뇨병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얘도 세마글루타이드는 똑같고요. 성분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2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만들어진 약인데 우연히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다이어트 약으로 효과가 있구나. 이게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되어서 나온 약이 위고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약들이 바로 GLP-1의 유사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렐린이라는 물질도 있는데요. 이 그렐린은 우리가 식사 직전에 위의 세포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가스트릭 셀. 얘는 위에서 했던 렙틴, 인슐린, GLP-1은 모두 다 식욕을 감소시키는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렐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식욕을 촉진시키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주는 물질이다. 얘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얘는 식욕을 억제시키는 신경세포를 억제해주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주는 애가 바로 그렐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아 잘 못 먹거나 체중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의 자극을 받아서 그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PYY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펩타이드 YY, 타이로신의 약자를 YY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PYY는 식후에 소장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를 하게 되고 얘는 시상하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는 그렐린, 방금 전에 했던 그렐린을 억제시키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자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지금 완료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달 물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제가 대략적으로 그린 거는 바로 뇌하수체의 알큐에이트 뉴클레어스 안에 있는 두 가지 신경세포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 뉴로펩타이드 Y와 AGRP,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 POMC와 CART. 이렇게 두 종류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위장 분비 물질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 그렐린이라는 애는 바로 위에서 분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식전에 위에서 분비를 해서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욕 촉진 신경세포에서는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식욕을 촉진하는 자극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는 분비 물질이 바로 뉴로펩타이드 Y 그리고 AGRP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내면서 식욕을 촉진하는 방향을 또 위로 전달을 해준다. 그 내용까지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렙틴이라는 물질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식욕을 억제하는 분비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GLP-1 그리고 PYY 얘네들은 소장에서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CCK도 바로 소장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도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주게 되고요. 또 하나 인슐린이 있었죠.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를 하고 얘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이 신호를 또 전달을 위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 내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알파 MSH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얘를 내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자극을 전달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위에 있는 과정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뇌하수체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위장 분비 물질에 대해서까지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내용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